안성환의 시사야. 해마다 봄이 되면 벚꽃 몽소가 꽃구경 인파로 북적이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의도 윤중로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입이 통제됐던 벚꽃 명소들이 대중에 개방되면서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벚꽃 엔딩이 가까워진 건데요. 흔들기 역사, 오늘은 벚꽃놀이와 관련된 달콤 쌉싸름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 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좀 벚꽃 구경하셨어요? 예, 4월 초에 제가 경주 월성 답사를 다녔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천년고도라는 경주가 온통 벚꽃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신 장군 묘 주변하고 보문단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온 길가가 뭔가 하여튼 벚꽃으로 터널을 이룬 것 같았고 꽃샘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벚꽃비 이것도 장관을 이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세요? 좋았다고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도 가보고 싶네요. 경주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말 장관이었겠습니다. 원래 봄에는 잘 안 가가지고 잘 몰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서울로 또 올라와서 주말에 이제 국회 옆에 윤중로를 갔더니 특히나 야간 벚꽃놀이가 이제 개방이 돼갖고 제가 사는 또 파주는 좀 북쪽 지방이어서 늦어가지고 지난 주말에 벚꽃비가 이렇게 길가에 내려서 이제 노래 가사를 맞따라 이제 벚꽃 엔딩이 되었던 것 같고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벚꽃철을 만끽을 하면서 뭔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다음은 또 창경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즐겼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소풍 간 기억은 나고 그랬습니다. 창경궁은 조선 5대 궁궐 중 하나잖아요. 네. 또 어떻게 하다가 여기가 벚꽃 구경 또 벚꽃놀이 최대 명소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잖아요. 일제가 벚나무를 창경궁에 심어놓고 창경궁으로 격하했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창경원 벚꽃놀이 궁이 아니라 원 벚꽃놀이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함 이런 거를 찾아보고 뭔가 벚꽃놀이를 즐기는데 즐기더라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될 역사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근데 벚나무는 우리가 원조라고 하지 않나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 한번 들어볼 것 같고 사실 벚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상찬이라는 시인 수필가가 일제 강점기에 잡지 기고문을 쓴 기사를 보면은 무궁화를 조선의 명화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은 진달래가 조선의 대표 명화하고 또 같은 감이 있다. 그러니까 진달래는 색태가 미려하고 향취가 좋고 조선 어느 곳에서도 핀다. 조선인이 외국에서 진달래를 보게 되면 마치 고국에 돌아온 것 같은 반가운 생각이 든다. 그 사랑 애착심은 일본 사람의 사쿠라에 대한 애착심 못지않다.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럼 벚꽃 구경이나 벚꽃놀이는 우리 풍습은 아니었다. 우리는 오히려 진달래 놀이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달래 놀이라기는 좀 산골 쪽에 피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북한산 최근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진달래를 일본인은 벚꽃처럼 여긴다라는 거고 옛 문헌을 보면 조선에서 벚나무는 화살이라든가 화살통 그리고 칼집 이런 데 재료로 썼지 감상용으로는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조선에서는 뭔가 일본처럼 벚꽃 명소도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창경궁이 벚꽃놀이 명소가 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서울의 벚꽃놀이 원조 명소는 창경궁이 아니었는데 191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우이동 계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도 이제 한일 합병 이후에 일본인들이 몰려오면서 유명해진 거고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1913년 기사를 보면 4,5천 명이 우이동의 사쿠라꽃 벚꽃을 보러 와서 335 사쿠라 나무 아래서 춤추는 일본 기생 옆에서 술판을 벌이고 맥주병으로 나발을 불고 있고 그런 사람은 좋다 잘 춘다라고 이렇게 장단도 맞추고 그리고 좀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서울의 유흥주점들이 현장에 일일업소를 차리고 벚나무 한 그루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돈을 이제 받고 술을 팔았다.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유흥업소들이 벚나무 한 그루 아래 자리 깔고 거기서 영업을 했다는 돈 거예요? 받아가면서 그랬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이동에서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창경궁으로 예. 벚꽃놀이 풍경이 바뀐 거예요? 원래 그 창경궁은 세종이 그 상왕인 태종을 위해서 조성한 궁궐이고 예. 성종 때는 대비전의 새 어른이죠. 여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 그다음에 덕정 부인인 소혜왕후인데 인수대비라고 알려진 분, 그다음에 예. 예정의 부인인 안순왕후, 이 세 분을 모시려고 이제 수리한 궁궐이었죠. 근데 궁궐이 벚꽃놀이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덕화라는 표현이 아까 그래서 이제 사용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데 1907년 고종이 이제 해금 일사 사건 때문에 강제 퇴위가 되고 순종이 즉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이 고종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덕수궁에서 나와서 홀로 창덕궁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고종이 양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하니까 일제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떨어뜨리게 된 거죠. 일종의 유폐시켰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매국 내각의 총리 대신인 이완용하고 국내부 대신인 이윤영 형제죠. 형제가 당시 국내부 차관이던 일본인 고미야 미오마스하고 모종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완용 형제가 순종이 부왕 고종과 떨어져서 살아야 될 운명이어서 뭔가 매우 우울해하고 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찾으면 어떠냐라고 한 건데, 이때 고미야가 그러면 창경궁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조성해서 이렇게 바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순종을 달래려고 좀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막상 박물관하고 그런 식으로 동식물원이 건립이 되니까 순종으로서는 그래도 뭐 양심이 있었는지 진귀한 동식물하고 문화유물들을 백성들하고 함께 즐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11년 4월 26일부터 창경궁이 아니라 그 창경원이라는 그런 공식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궁궐이 놀이동산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동산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제가 그 무렵에 1907년, 8년, 9년 사이에 창경원에 벚꽃을 심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한반도로 넘어온 일본인 수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1900년에는 한 16,000명이 됐었는데 뭐 이주 정책을 계속 썼어요. 한반도 가면 뭐 엘도라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이 되면 17만 명을 넘겼거든요, 일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봄만 되면 일본에서 즐겼던 그런 그 벚꽃놀이 생각이 간절했던 거죠. 저희가 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보니까요. 네. 해방 직후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떠난 일본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 통계를 봤어요.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대체 벚나무는 얼마나 많이 가져다 심은 겁니까? 그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1908, 9년에 구한국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들이 국화인 사쿠라를, 벚꽃이죠, 사쿠라를 그리워했다. 그래서 당시에 창경원과 창덕궁, 경복궁 등에 5, 6년 된 사쿠라 나무를 내지 즉 일본에서 갖다가 심은 것이 조선 사쿠라의 시초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일본에서 가져온 그런 사쿠라가 소메이 요시노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왕벚꽃나무죠. 일종인데. 왕벚나무. 왕벚나무. 그래서 한 300그루 됐다 그러는데, 그것이 매년 이제 보식 증식을 거듭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자라고 증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2,000그루 이상이 자랐다라고 합니다. 2,000그루를 다 당시 창경원에 심은 거예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그렇게 심은 벚꽃이 한 10년 정도 자란 1918년부터 어떻게 보면 창경궁, 창경원이 벚꽃 놀이터가 된 거고, 1924년 봄부터는 이 창경은 밤 벚꽃놀이죠. 야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사쿠라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뭐 그렇게 하는데, 동아일보 1924년 3월 11일자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경은 동물원의 울타리를 이룬 벚꽃가지에 꽃봉오리가 맺기 시작했고, 해마다 꽃이 필 때마다 밤에도 개장해달라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금년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는 2, 3주 동안 야간 개장을 하고 수천 개의 전등을 장식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1920년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전력 사정이 그렇게 좋았어요? 뭐 조명빨이 사실은 보면 요즘에 또 국회 윤중로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의 전체 수요 전등이 18만 와트였는데 창경원의 20만 와트의 조명이 불야성을 이뤘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창경원의 춘당지 연못가의 네온탑은 오색 찬란했고, 연못 가운데 장치한 분수가 하늘 높이 네온 위로 안개같이 내려서 뭔가 몽환경을 이뤘다. 그러니까 꿈속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개정을 허용하니까 숱한 부작용을 또 연출하게 되죠. 그때는 뭐 뭘 판매하는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뭐 술도 와서 마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막
다 난장처럼 막 뒤섞인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뭐 1910년대 우이동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씩 맡아놓고 했다 그런 건데 당시 기사나 만평을 보면 기가 막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장안에 사람이라 생긴 사람은 모두 마음이 들떠가지고 야행 말하느니 야행이요 가느니 야행이라라고 했다든가 혹은 분을 한껏 바르고 향수를 뿌린 모던 걸에게 양복 친구들이 장난을 걸 때는 남성들의 시선은 으슥한 곳으로 혹은 젊은 여자들의 다리로 꽂혔다라는 기사도 보이고요. 창경원의 밤벚꽃은 꽃구경보다도 사랑구경이요. 창경원을 휩쓸고 다니다가 좀 인적이 드문 데서 여자만 만나면 그저 희약갓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희약갓이라는 옛날에 많이 썼어요. 희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밤 벚꽃놀이 구경하러 갔다가 뭐 일탈을 하는 뭐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밤 벚꽃의 짧은 시간을 흥에 겨워 뛰놀자라는 풍류객들이 삐루 즉 맥주죠. 그다음에 월계관 이게 정정의 뭐 상표였던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몰래 들여와서 부어라 마시자 하고 창경은 좁다 하고 떠든다라는 기사도 보이고 창경은 벚꽃놀이를 즐기는 자들의 반 이상이 일본인이다라는 기사도 보이는데요. 이런 기사예요. 이게 웬일인가 창경원이면 조선의 창경원일 텐데 아무리 봐도 조선 같지가 않다. 그도 그렇겠지. 입장자의 반 이상은 게다 즉 일본인 친구고 나머지 반 중 반은 조선 사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양복신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술에 취한 게다 즉 일본인 친구들이 뭐 꽃은 사쿠라 사람은 사무라이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그때 일본인들이 서울에 워낙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때 사실 조선인들이 이렇게 가서 즐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그 뭐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올라 그랬으면 벼르고 왔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여유가 있었던 일본인들이 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그렇습니다. 휘젓고 다닌 거고 그 이 창경원 야간 벚꽃놀이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전쟁 그게 1941년이잖아요. 그걸 거치면서 전시체제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중단되지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전시에 모든 물자 동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벚꽃놀이는 계속됐다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일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한 송이 두 송이 연연하게 이렇게 피는 이렇게 연연하게 피잖아요. 그런 사쿠라는 뭔가 우리 대일본 제국의 용사와 같은 이미지다라고 선전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벚꽃잎처럼 이렇게 단번에 폈다가 화려하게 폈다가 단번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벚꽃의 이미지를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제 뭐 대입을 시킨 건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놀란 건 뭐냐면 사진을 좀 봤는데 당시에 10대 어린 병사입니다. 뭐 그래봐야 얼굴 봐도 한 15, 16세 정도 된 어린 병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가미가제 자살특공대로 이제 출격하기 전에 직전에 벚꽃가지를 이렇게 꽂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출격하는 또 가미가제 비행기를 벚꽃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배웅하는 전송하는 여학생들의 사진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게 모골이 송해진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거랑 자꾸 비교하면서 일본인들이 일종의 만들어냈던 전시체제에서 홍보 수단으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일왕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여기고 뭐 이랬던 것, 그러니까 떨어지는 벚꽃잎이 그랬다라는 건데 이 밤벚꽃놀이가 이제 전쟁 부상병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도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1938년에서 40년대 초반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4월달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용산 육군병원에서 입원 중인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원즉 창덕궁 후원에서 다과를 베푼 뒤에 창경은 밤벚꽃놀이 행사를 벌였다라는 기사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행사는 뭐 이런 거예요. 잠시나마 위안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왕전하 즉 영친왕인데 이왕전하의 황성하신 분부를 받잡아서 해마다 진행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해마다 보이더라고요. 영친왕이 태평양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말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 동맹국이었죠. 일본으로서는 이탈리아 사절단도 벚꽃을 구경한 뒤에 기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교태가 많은 그 조선 기생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조선 요리를 먹고 하룻밤을 즐겼다라는 기사까지 등장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가 보이는 게 뭐냐면 기생들이 이탈리아 사절단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게 버젓이 그 대문짝만 이렇게 실렸거든요. 그걸 보면 야 어떻게
아무리 뭐 일제강점기고 옛날이라 그래도 이런 사진까지 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벚꽃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다가 네. 벚나무가 일본으로 전래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1932년에 일본인 학자인 고이즈미 게니치라는 사람이 교토대 교수인데 이 벚꽃의 원산지가 한반도 그것도 제주도인데 자기가 한라산 해발고도 약 600m 되는 곳에서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했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지금은 거기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더라고요. 그쪽이. 네. 그리고 이제 경성사범 생물교사였던 우에다 즈네카즈라는 사람의 기고문이 경성일보에 실렸습니다. 1933년인가 실렸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성에 심은 벚꽃나무는 일본 묘목을 이식한 것이다. 원래 그 원산지는 제주도인데 그 옛날에 물고기를 잡으러 온 어부 등이 일본으로 전파했을 것이다. 이것이 온난한 일본에서 엄청난 기세로 번식을 해서 그 자손이 조선 땅을 다시 밟은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인데 네.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뭐 들었으면. 내선일제 주장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걸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그 일본 사쿠라가 조선에 온 것은 시집간 딸이 그런 친정에 온 격이다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 벚꽃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다 그러니까 괜찮잖아 하고 뭔가 별다른 비판 없이 이 벚꽃 놀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녹아들었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보면 창경원 벚꽃놀이는 일종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의 동원령 같았어요. 기사들 보면 참 그런데 벚꽃철만 되면 신문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 사람들은 창경원에 꽃소동이 나야 비로소 봄을 깨닫고 봄에 취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든가 혹은 시민들의 발길이 절로 반응하니까 벚꽃은 마음의 흥분제인가 마취제인가라는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연례 행사처럼 4월만 되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당시 조선인들이 벚꽃놀이에 마비됐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제가 누린 것이 그 점이었을지도 모르는 건데 예. 1년 365일 가운데 벚꽃이 핀 그 며칠간만이라도 예. 뭐 식민지 백성들한테 뭔가 놀 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통치자인 일본의 아량을 베푼다. 너희들 잘 먹고 놀아라.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너희도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이란과 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라는 어떤 노골적인 압력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해방 이후에도 벚꽃놀이는 계속 됐던 거잖아요. 예, 이 부침을 계속 했는데요. 정권마다. 그런데 벚꽃의 벚나무의 원산지가 한반도 제주도라는 그런 견해 때문인지 뭔가 비판론이 좀 잦아든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원산지 문제가 사실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벚꽃, 사쿠라 이런 거는 일본의 국화가 틀림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사쿠라 문화를 조선에 이식시킨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그 사이에 창경원이 한때는 궁궐이었던 사실도 잊어먹고 그 벚꽃놀이가 일제에 의해서 이식된 문화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가 될 때까지 1983년까지 창경원 벚꽃놀이는 꾸준히 봄의 전령사처럼 이어진 거죠. 그래도 그 요즘 벚꽃 문화는 과거 뭐 이른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사쿠라 문화하고는 좀 다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창경원의 벚꽃놀이 문화는 이게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면서 사라지고 사쿠라라는 앵이라는 건데 앵두나무 앵자인데 사쿠라 벚꽃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도 떨쳐버리고 벚꽃이라는 이름도 찾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문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떤 연구자는 한국식 벚꽃 문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마다 즐기고 있는 그런 벚꽃 문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식 변모했고 결국은 사라지게 됐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좀 알고 즐겨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이 벚꽃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본까지 갔다가 좀 기분이어서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역사, 흔적의 역사 들려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